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풍력 발전기에서 뼈대라 할 수 있는 기둥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 발전기 기둥이 단순한 철덩어리가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지 설명이죠. 풍력 발전기의 기둥, 타워는 단순히 터빈을 지탱하는 철 구조물을 넘어 엄청난 하중과 동적 환경에 견디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공학의 집약체입니다. 주요 구조적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구조 및 형태, 원통형 강관 타워, 튜뷸러 스틸 타워,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용접된 강철 튜브로 제작됩니다. 원뿔형, 코니컬, 단면이 특징인데 이는 아래쪽, 기초에 가까운 부분은 지름이 두껍고 위로 갈수록 얇아지는 형태입니다. 이로써 강성은 유지하면서 재료의 사용량을 최적화하고 운송의 용이성을 확보합니다. 분할 및 조립, 세그먼트 앤드 섹션즈, 타워가 매우 높기 때문에 수십 미터에서 100미터 이상 운송을 위해 여러 개의 섹션, 세그멘트로 나누어 제작됩니다. 현장에서 각 섹션은 볼트를 이용해 강력하게 체결되어 하나의 완전한 타워를 형성합니다. 하중 및 동적 특성 대응. 풍력 발전기 기둥은 정적 하중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동적 및 극한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극한 하중 저항, 익스트림 로즈 레지스턴스, 터빈의 무게, 나셀 및 로터 어셈블리와 수직 하중은 물론 태풍과 같은 강풍으로 인한 수평 하중, 풍하중과 블레이드의 회전으로 발생하는 추력, 스러스트 포스에 견뎌야 합니다. 특히 추력은 타워의 큰 굽힘 모멘트, 오버터닝 모먼트를 발생시킵니다. 자굴, 버클링에 대한 저항 능력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로 하중 및 내구성, 패티그 로드 앤드 듀어러빌러티, 바람의 방향과 세기가 지속적으로 변하면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진동과 응력 변화, 패티그 로드에 장기간 견딜 수 있는 피로 강도가 요구됩니다. 고유진 동수 제어, 내추럴 프리퀀시 컨트롤, 타워의 고유진 동수가 블레이드 회전 주파수와 일치하면 공진, 레저넌스 현상이 발생해 파괴적인 진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설계 시 타워의 유연성을 조절하여 고유진 동수가 운전 중 로터 속도와 겹치지 않도록 소프트 또는 스티프 타워 디자인을 적용합니다. 내부 구조 및 재료, 내부 설비, 단순한 기둥 내부에는 유지보수를 위한 사다리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발전된 전력을 송전하기 위한 전력 케이블과 터빈 제어 시스템 등이 배치됩니다. 일부 대형 타워의 하단부에는 변압기, 트랜스포머와 제어 캐비닛이 설치되기도 합니다. 재료, 대부분 고강도 강철을 사용하여 제작되지만 운송 제약을 극복하고 높이를 높이기 위해 콘크리트 또는 강철 콘크리트 하이브리드 타워도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운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듈식 목재 타워와 같은 새로운 재료 및 구조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보강재, 스티페너스, 매우 큰 타워의 경우 타워 쉘 내부 둘레의 링 형태의 보강재, 링 스티페너스를 통합하여 국부적인 응력 집중을 줄이고 구조적 저항을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풍력 발전기 기둥은 단순한 철덩어리가 아니라 극한의 환경에서 거대한 터빈을 안전하게 지지하고 발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도, 강성, 피로 내구성을 모두 고려한 최적의 엔지니어링 구조물입니다. 기둥 제작에는 어떤 용접 방식을 사용하고 예열 조건은 풍력 발전기 기둥, 타워는 두꺼운 강판을 용접하여 제작하는 고강도 구조물이므로 생산성과 품질 확보를 위해 전문적인 용접 방식과 엄격한 온도 조건이 적용됩니다. 주요 용접 방식, 풍력 타워 제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주된 용접 방식은 생산 속도와 품질이 우수한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서브머지드 아크 웰딩, 소우입니다. 용접 종류, 특징 및 적용 부위,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소우. 타워 제작의 주류, 용접 속도가 높고 깊은 용입이 가능하여 두꺼운 강판의 종방향 이음, 런지튜디널 심 및 원주 방향 이음, 서컴퍼렌셜 심, 용접에 주로 사용됩니다. 플럭스 코어드 아크 용접, FCAW. 현장 용접 및 보조, 소우가 어려운 좁은 공간이나 현장 조립 용접, 그리고 도어 프레임 등 일부 부위에 적용됩니다. 전기 슬래그 용접, ESW. 초우판 용접, 해상풍력의 모노파일과 같이 매우 두꺼운 강판을 단일 패스, 싱글 패스로 용접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생산성 향상,
소우 방식은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트윈아크, 나 텐더마크와 같은 다중 헤드, 멀티 헤드 설비로 자동화되어 사용됩니다. 용접 시 사전 예열 조건 및 목적. 풍력타워는 두꺼운 강판을 사용하고 극한의 하중을 견뎌야 하므로 용접 시 저온 균열, 콜드 크랙을 방지하고 용접부의 기계적 성질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예열과 층간 온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1. 사전 예열의 목적. 균열 방지, 용접부와 모재, 기둥 강판, 간의 급격한 열굽에 서멀 그레디언트로 인한 인장 응력, 텐실 스트레스 발생을 줄이고 수소에 의한 저온 균열 발생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냉각 속도 제어, 용접 후 냉각 속도를 늦춰 용접 금속 내부에 취약한 조직, 마르텐사이트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우수한 노치 인성, 노치 터치니스를 확보합니다. 수분 및 오염 제거, 용접 전 모재 표면의 수분, 녹, 기름 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어 용접 결함, 기공 등을 줄입니다. 2. 구체적인 온도 조건. 타워 제작에 사용되는 강제의 두께, 등급, 탄소 당량에 따라 구체적인 예열 온도는 달라지지만 일반적인 작업 시 온도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일반적인 온도 범위. 참고사항. 사전 예열 온도, 프리히팅 50 텍스트 C, 심 150 텍스트 C 이상. 강제 등급과 두께에 따라 용접 절차 사양서 WPS에 명시된 온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층간 온도, 인터페스 템퍼러처 100 텍스트 C, 심 250 텍스트 C 사이 관리. 다음 층을 용접하기 전에 용접부가 식는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 최소 층간 온도를 사전 예열 온도 이상으로 유지하고 최대 층간 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주의! 예열 온도는 단순히 모재를 따뜻하게 하는 것을 넘어 용접 이음부 주변의 충분한 폭, 용접선에서 75mm 이상까지 도달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용접이 끝난 이후 공정은 플랜치 장착은 풍력발전기 기둥, 타워, 위 용접이 끝난 후에는 고품질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후속 공정과 플랜지 장착 및 용접 공정이 진행됩니다. 용접 후 주요 공정, 포스트 웰딩 프로세스, 타워 섹션의 종방향, 런지튜디널 및 원주 방향, 서컴퍼렌셜 용접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공정이 진행됩니다. 순서, 공정명, 주요 내용 및 목적의 비파괴 검사, NDT, 용접부의 결함, 기공, 슬래그 혼입, 균열 등이 없는지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공정입니다. 주로 초음파 검사, UT, 울트라소닉 테스팅, 나 방사선 투과 검사, RT가 사용되며 모든 용접선은 고강도 구조물의 요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열처리 또는 평탄도 보정. 두꺼운 강판 용접으로 인해 발생한 잔류 응력, 리지듀얼 스트레스를 완화하거나 타워 섹션의 원형도, 라운드니스, 진직도, 스트레이트니스, 평탄도, 플래트니스, 왜곡을 보정합니다. 최근에는 열처리 대신 밀링, 마일링과 같은 정밀 기계 가공을 통해 플랜지 접합면의 평탄도를 확보하는 방식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3. 표면 처리. 타워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블라스팅을 통해 표면의 불순물과 녹을 제거한 후 부식을 방지하고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도장, 페인팅 및 코팅 작업을 수행합니다. 4. 내부 부품 설치. 타워 내부에서 작업자의 안전한 승하강을 위한 사다리, 플랫폼, 전기 배선, 엘리베이터 등의 내부 구성 요소를 설치합니다. 5. 최종 검사 및 포장, 운송. 모든 치수 및 품질 기준이 설계 사양을 만족하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운송을 위해 섹션별로 포장하여 설치 현장으로 운반합니다. 플랜지 장착 및 용접. 플랜지는 타워 섹션의 양끝단에 부착되어 현장에서 각 섹션을 볼트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연결 부품입니다. 플랜지 장착 공정은 타워의 피로 강도와 연결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 플랜지 용접 과정. 플랜지 정렬 및 가접. 타워 섹션 끝단에 가공된 원형 플랜지 링을 정밀하게 맞춥니다. 타워의 축 방향 정렬, 액시얼 얼라이먼트 및 중심 맞추기, 센터링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용 플랜지 장착 스테이션, 플랜지 피팅 스테이션과 같은 자동화 장비가 사용되어 빠르고 안전하게 정렬합니다. 원주 방향 용접. 플랜지와 타워 본체를 연결하는 원주 방향 용접을 수행합니다.
이 용접부 역시 높은 하중과 피로에 노출되므로 주로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소우를 통해 고품질의 완전 용입, 풀 페네트레이션 용접이 이루어집니다. 2. 중요 관리 요소. 진직도 및 평탄도, 플랜지의 용접 후 뒤틀림, 디스토션은 현장 조립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플랜지면이 완벽하게 평탄, 플랫하고 타워 축의 수직, 퍼펜디큘러 이 되도록 정밀하게 관리 및 보정해야 합니다. 잔류 응력 관리. 플랜지는 타워 본체보다 두꺼운 경우가 많아 용접 시 잔류 응력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용접 사양과 후속 열 처리, 보정 작업을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플랜치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은 있어? 예를 들면 상단이나 하단의 턱을 말리고 그 턱의 위나 아래 조각이 물리도록 한다던가. 네, 풍력 발전기 타워 섹션을 연결하는 볼트 체결식 플랜지, 볼티드 플랜지 방식 외에도 이를 대체하기 위한 혁신적인 연결 방식들이 연구 및 개발되고 있으며 실제로 일부 프로젝트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풍력 타워 연결의 주류는 공장에서 부착한 L형 플랜지를 현장에서 고장력 볼트로 체결하는 방식이지만 타워가 초대형화되고 특히 해상풍력처럼 역동적이고 무거운 하중을 견뎌야 하는 경우 기존 플랜지의 피로 문제와 무게, 설치 난이도 등의 문제로 인해 새로운 방식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플랜지를 대체하는 혁신적인 연결 방식. 말씀하신 턱에 조각이 물리도록 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기계적인 결합이나 용접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방식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1. 시원 외지 연결, 시원 외지 커넥션. 이 방식은 기존 볼트 체결 플랜지를 대체하는 기계적 연결 기술입니다. 원리. 타워 섹션의 끝에 특수하게 설계된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수평으로 배치된 작은 볼트를 사용하여 쐐기, 외지, 모양의 블록 2개를 서로 당깁니다. 작동. 이 쐐기 작용을 통해 상단 블록은 위로, 하단 블록은 아래로 밀리면서 두 타워 섹션의 접합면의 높은 예압, 프리로드를 생성하여 연결합니다. 특징. 기존 플랜지 대비 강제 무게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평탄도, 플래트니스, 오차에 비교적 덜 민감하여 시공이 용이합니다. 부유식 해상 풍력처럼 매우 무겁고 동적인 하중이 걸리는 구조물 연결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2. 현장 용접 연결, 온사이트 웰딩 커넥션, 플랜지 없이 타워 섹션의 끝단을 현장에서 직접 용접하여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원리, 타워 섹션 운반의 한계, 육상 운송 시 지름 제약 때문에 타워를 여러 모듈로 나누어 운반한 후 현장에서 고강도 원주 방향 용접, 서컴퍼렌셜 웰딩을 통해 완전히 하나의 기둥으로 만듭니다. 용도. 이 방식은 타워의 피로 저항성, 패티그 레지스턴스를 높여 더 높은 강도의 강제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플랜지 연결의 볼트와 용접부에서 주로 발생하는 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적용. 특히 높이가 매우 높은 타워나 현장 접근성이 제한적인 곳에서 타워 전체를 하나의 구조물처럼 만드는 데 유용합니다. 하지만 현장 용접의 품질 관리, NDT 및 후열 처리가 매우 엄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3. 마찰 연결, 프릭션 커넥션 및 기타 방식. 마찰 연결, 볼트가 방사형, 라디얼리 아웃워드스로 배치되어 수직 슬롯에 잠기고 마찰력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리버스 밸런스드 플랜지, RB 플랜지, 기존 플랜지의 변형된 형태로 보강판을 추가하여 기존 플랜지보다 더 높은 강성과 모멘트 저항 능력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왜 플랜지 방식이 주류인가? 이러한 혁신적인 방식들이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플랜지 방식이 주류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공 용이성. 공장에서 정밀하게 가공된 플랜지를 현장에서 볼트만으로 체결하면 되기 때문에 현장 작업 시간이 짧고 설치 정확도를 확보하기가 용이합니다. 현장 용접 방식에 비해 날씨나 환경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안전성 및 검증. 플랜지 방식은 수십 년 동안 사용되며 구조적 안전성과 피로 설계 기준이 국제적으로 가장 잘 확립되고 검증된 방식입니다. 분해 용이성. 타워 해체 또는 유지 보수 시 볼트를 풀면 되기 때문에 분해 및 재조립이 용이합니다. 마찰 연결을 쉽게 설명하면 끼우는 방식일까? 낚싯대처럼? 네, 풍력 발전기 타워의 마찰 연결, 프릭션 커넥션 방식을 일반적인 의미로 쉽게 설명하자면 낚싯대처럼 끼우는 방식이나 힘으로 압착하여 맞물리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플랜지
연결이 볼트를 통해 두 부분을 직접 조이는 체결, 클램핑 방식이라면 마찰 연결은 다음의 두 가지 주요 특징을 가집니다. 마찰 연결 방식의 쉬운 이해. 마찰 연결은 이름 그대로 마찰력, 프릭션 포스를 이용하여 두 타워 섹션의 하중을 전달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1. 끼워 맞춤, 인터라킹, 요소. 사용자님께서 말씀하신 끼우는 방식에 가장 가까운 혁신적인 방식으로는 시원 웨지 연결, 시원 웨지 커넥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원리. 이 방식은 타워 섹션의 끝단에 턱이나 경사면을 만들고 쐐기, 웨지 형태의 특수 부품을 밀어 넣어 상부와 하부 타워 섹션을 강하게 맞물리게 합니다. 작동. 볼트는 쐐기 부품을 수평으로 당겨 이 쐐기가 인터페이스의 수직 방향에 강력한 압축력, 프리로드를 발생시키도록 합니다. 이 압축력이 마찰력을 만들어 하중을 지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마찰력 활용, 프릭션 포스, 일반적인 마찰 연결 방식의 한 종류로 타워 섹션 외부에 볼트를 방사형, 라디얼리 아웃워드스로 배치하고 이를 수직 슬롯에 넣어 강력한 마찰력을 생성하여 하중을 전달하는 방식도 연구됩니다. 낚싯대 비유. 낚싯대에 강마디를 끼워 넣었을 때 완전히 결합된 마디가 풀리지 않고 단단히 고정되는 것과 유사하게 두 타워 섹션이 정밀한 끼워 맞춤과 강력한 압착을 통해 미끄러지지 않고 하나의 구조물처럼 하중을 견디게 됩니다. 플랜지와의 차이점. 구분. 볼트 체결식 플랜지 연결, 주류, 마찰 연결, 대안 방식, 연결 방식. 단단한 링 모양의 플랜지를 볼트로 조여서 체결력 발생. 쐐기, 웨지, 특수 설계된 부품을 이용해 기계적인 압착력과 마찰력 발생. 장점. 구조적 안전성 검증이 가장 잘 되어 있음. 타워 무게 및 비용 절감, 피로 저항성 향상 가능. 단점. 무거워지는 타워의 플랜지 무게 증가, 볼트 풀림 및 피로 문제 발생 가능성. 기술적 복잡성과 시공 정확도 요구. 따라서 마찰 연결은 타워의 강도와 무게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플랜지 대신 정밀하게 설계된 끼워 맞춤과 압착을 통한 마찰력을 사용하는 차세대 연결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공장에서 각 조각을 암수로 조립된 한 쌍을 용접이나 볼트로 조립이 가능하게 하고 장착 후 유압으로 분리하고 현장으로 운송 조립하는 방식일까? 네, 질문하신 각 조각을 암수로 조립하고 운송을 위해 분리하여 현장에서 재조립하는 방식은 풍력 터빈 타워의 모듈라리제이션 및 운송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기술 트렌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모듈형 연결 방식은 타워의 직경이 커져 육상 운송이 불가능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모듈형 암수 연결 방식의 개념. 질문하신 방식은 주로 타워 섹션, 캔을 원주 방향이 아닌 종방향, 수직 방향으로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운반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을 포함합니다. 1. 모듈화의 목적, 운송 문제 해결. 기존의 튜뷸러 타워는 지름이 커지면 도로 운송 규격, 대부분의 지역에서 약 4.5m 이하를 초과하게 됩니다. 해결책, 타워를 운송 가능한 작은 크기의 모듈, 즉 세로 조각으로 분할합니다. 운송 이점. 이 조각들은 일반 트럭이나 컨테이너로 운반할 수 있어 운송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접근 가능한 설치 부지를 늘릴 수 있습니다. 2. 암수, 메일 피메일, 조립과 연결. 나뉜 모듈들은 현장에서 다시 원래의 원통형 타워 섹션으로 조립됩니다. 이때 조립되는 조각 간의 연결은 플랜지 방식이 아닌 기계적 맞물림 방식을 많이 활용합니다. 테이퍼드, 플레어드 연결. 테이퍼드, 플레어드 조인트. 한 조각의 끝단은 점점 가늘어지는 테이퍼드, 암 형태로 다른 조각의 끝단은 점점 넓어지는 플레어드, 수 형태로 만들어 두 조각을 겹쳐서 시팅, 맞물리게 하는 방식입니다. 연결 강화. 이렇게 맞물린 부분은 볼트를 축과 수직 방향, 방사형으로 관통시켜 구조적 일체성을 높이거나 현장 용접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합합니다. 소켓형 조인트, 소켓 타입 조인트, 복합 재료 타워 등에서 연구되는 방식으로 한 모듈에 소켓, 암을 만들고 다른 모듈에 이를 끼워 넣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볼트 또는 전단키, 시어키를 사용하여 강하게 연결합니다. 유압 분리 및 재장착, 하이드롤릭 핸들링. 질문에서 언급하신 장착 후 유압으로 분리하고 운송하는 방식은 타워 자체의 연결보다는 운송 장비에서 흔히 사용되는 원리입니다. 운송용 타워 어댑터,
타워 어댑터 포 트랜스포트, 타워 섹션을 운송하는 모듈형 차량에는 타워 어댑터가 장착됩니다. 이 어댑터는 유압을 이용하여 타워 섹션의 플랜지 혹은 타워 단면, 지름에 맞게 조절되고 타워를 들어 올리거나 회전시켜 운송 중 장애물을 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장 내 조립, 분리, 타워 제조 공장에서는 부재의 정확한 가공을 위해 모듈들을 임시로 조립했다가 운송을 위해 다시 분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압 장비는 무거운 부재를 정확히 정렬하고 분리하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요약하자면 암수 조립, 메일 피메일 조인트, 은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모듈형 타워의 핵심 설계이며 유압은 이러한 초대형 부재를 정확하게 취급하고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 장비 기술입니다. 해상에서 설치 전용선과 육상에서 크레인을 이용한 설치 방식 알려줘. 풍력 발전기 타워를 설치하는 방식은 크게 해상, 오프쇼어, 설치와 육상, 온쇼어, 설치로 나뉘며 각각 사용되는 장비와 절차가 매우 다릅니다. 해상 풍력 설치, 설치 전용선 이용, 해상 풍력 터빈을 설치할 때는 주로 제거바지선, 제거바지이나 중량물 운반선, 헤비리프트 베슬과 같은 설치 전용선을 이용합니다. 이 방식은 기초 설치와 터빈 본체 설치로 나뉩니다. 1. 기초 구조물 설치. 기초 운반, 모노파일, 재킷 등 해상 기초 구조물을 제작지에서 설치 현장까지 운반선으로 실어 나릅니다. 기초 안착. 설치 전용선에 탑재된 대형 크레인을 사용하여 기초 구조물을 바닷속 해저면에 정밀하게 안착시키거나 파일을 박아 고정합니다. 2. 타워 및 터빈 설치. 타워 섹션 운반, 타워 섹션, 너셀, 나셀, 발전기 부분, 로터 블레이드를 설치선에 싣거나 별도의 운반선을 통해 현장으로 가져옵니다. 설치선 고정, 제겁, 설치선, 주로 제겁바지선, 은 설치 위치에 도착한 후 선체의 다리, 레그를 해저면에 내리고 유압으로 선체를 해수면 위로 들어 올려 제겁, 파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타워 섹션 인상 및 볼팅. 설치선에 탑재된 초대형 해상 크레인을 사용하여 타워의 가장 아랫부분 섹션부터 차례로 들어 올립니다. 첫 번째 섹션을 기초 위에 정렬하고 볼트로 체결합니다. 이후 나머지 타워 섹션들을 순차적으로 인상하여 그 아래 섹션 위에 정렬하고 볼트로 연결하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너셀 및 블레이드 장착. 타워 상단에 너셀을 들어 올려 설치하고 볼트로 단단히 고정합니다. 너셀 내부에는 발전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레인을 사용하여 로터 블레이드를 한 장씩 들어 올려 너셀 전면에 있는 허브에 장착합니다. 철수. 모든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선은 잭다운 하여 다리를 올리고 다음 설치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육상풍력 설치, 크레인 이용. 육상풍력 타워는 주로 대형 이동식 크레인이나 전용 크롤러 크레인을 사용하여 설치합니다. 설치는 현장의 지면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지만 크레인의 이동 및 작업 공간 확보가 중요합니다. 3. 현장 준비 및 기초 설치. 부지 정리. 크레인 작업 및 부품 야적을 위한 넓은 공간, 어셈블리 에어리어를 확보하고 지면을 평탄하게 정리합니다. 기초 구조물. 현장에서 콘크리트 기초를 타설하고 양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4. 타워 및 터빈 설치. 부품 운반 및 야적, 타워 섹션, 너셀, 블레이드 등을 트럭을 이용해 현장까지 운반한 후 설치가 용이하도록 지정된 야적 공간에 배치합니다. 크레인 조립 및 배치. 초대형 크레인 본체와 붐, 집, 카운터웨이트, 균형축 등을 조립하고 설치 위치에 배치합니다. 타워 섹션 설치, 저단부. 크레인을 사용하여 가장 무거운 하부 타워 섹션을 콘크리트 기초 위로 들어 올립니다. 섹션을 기초 위에 정렬하고 앵커 볼트를 사용하여 체결합니다. 이후 중간 타워 섹션을 순차적으로 들어 올려 아래 섹션의 플랜지에 맞추고 볼트로 연결하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너셀 및 블레이드 설치, 고단부. 타워가 최종 높이에 도달하면 너셀을 들어 올려 타워 최상단에 설치하고 고정합니다. 블레이드를 지면에서 허브에 미리 조립하여 로터 어셈블리를 만든 후 이를 한 번에 들어 올려 너셀에 장착하거나 지름이 작을 경우 블레이드 한 장씩 별도로 들어 올려 허브에 장착하는 방식, 싱글 블레이드 리프트를 사용합니다. 블레이드 장착은 보통 보조 크레인의 도움을 받아 정밀하게 수행됩니다. 크레인 해체. 모든 설치가 완료되면 크레인을 해체하고 현장을 정리합니다.
크레인이 위치를 잡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 집안이 발라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풍력 발전기 설치에 사용되는 초대형 크레인은 엄청난 무게와 하중을 지탱해야 하므로 크레인이 위치를 잡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집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은 주로 집안 강화 및 평탄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크레인 위치 확보 및 집안 준비 과정. 1. 집안 조사 및 설계. 가장 먼저 크레인이 설치될 구역의 집안 강도와 토질 상태를 정밀하게 조사합니다. 하중 계산, 설치할 타워 부품, 넛셀, 블레이드, 타워 섹션, 위 최대 중량과 크레인 자체의 무게를 합산하여 집안에 가해지는 총 하중을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설치 부지 설계, 이 계산을 바탕으로 크레인 작업 공간, 워킹 에어리어, 붐 회전 영역, 그리고 아웃리거, 지지대가 놓일 위치에 필요한 최소 집안 지지력을 설계합니다. 2. 집안 평탄화 및 다짐. 크레인의 안정적인 수평 유지는 안전의 핵심입니다. 평탄화, 설치 공간 전체를 수평, 레벨으로 만듭니다. 집안이 고르지 않으면 크레인의 응력이 집중되어 전도, 넘어짐, 위험이 커집니다. 다짐, 컴팩션. 부드러운 흙이나 연약한 집안은 롤러 등을 이용해 충분히 다져서 설계된 지지력을 확보합니다. 3. 집안 보강, 크레인 매트 설치. 특히 하중이 집중되는 아웃리거 아래에는 집안이 침하되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막기 위한 보강재가 필수입니다. 크레인 매트, 강판 또는 합성 소재 매트,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두꺼운 철판, 스틸 매트, 이나 고강도 합성 수지 매트, 컴포지트 매트를 아웃리거 아래에 깔아 하중을 넓은 면적으로 분산시킵니다. 목재 매트, 대형 강목을 여러 겹 엮어 만든 목재 매트도 사용되지만 초대형 풍력 크레인에는 주로 강철이나 합성 매트가 선호됩니다. 자갈, 쇠석 보강, 집안이 약할 경우 크레인 매트를 깔기 전에 해당 구역의 굵은 자갈, 그라벨, 이나 쇠석, 크러쉬드 스톤을 채우고 다져서 지지력을 높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크레인이 위치할 장소의 집안이 단단하고 평탄하며 설계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 후에야 크레인 조립 및 본격적인 설치 작업이 시작됩니다. 볼트를 체결했을 때 풀림 방지 같은 것은 어떤 방식이 있어? 네, 플랜지 연결부의 볼트가 풀리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은 풍력 발전 타워의 안정과 수명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타워는 풍하중으로 인해 지속적인 진동과 반복적인 응력, 피로 하중을 받기 때문에 볼트의 풀림 방지 대책이 필수적입니다. 주로 사용되는 풀림 방지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높은 예압, 프리로드를 이용한 마찰력 확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풀림 방지 방법은 볼트에 설계된 수준 이상의 높은 예압, 프리로드, 즉 장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원리, 볼트를 극한까지 조여서 볼트 자체가 스프링처럼 늘어나도록 만듭니다. 이 강한 장력은 플랜지 접합면 사이에 엄청난 마찰력을 발생시킵니다. 효과, 타워가 아무리 진동하더라도 이 마찰력이 볼트와 너트 위 나사산이 움직이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아줍니다. 볼트가 하중에 의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축방향 움직임, 액시얼 무브먼트, 이 풀림의 주된 원인인데 강력한 예압은 이를 방지합니다. 적용, 풍력 타워 설치 시 유압 토크 렌치나 텐셔너를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정확하고 강력한 예압 도입을 위해서입니다. 2. 기계적 풀림 방지 장치, 메커니컬 락킹. 볼트 너트 시스템 외부에 물리적인 구조를 추가하여 풀림을 막는 방식입니다. 잠금 너트, 락넛 또는 잼 너트, 일반 너트 위에 더 얇은 너트, 잼 너트를 덧대어 잠그거나 특수한 형상으로 마찰력을 증가시킨 너트, 나일론 링이 삽입된 너트를 사용하여 나사산의 마찰을 증가시키고 너트가 회전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와셔류, 워서즈, 분할 잠금 와셔, 스플리트 락 워셔, 절개된 부분이 탄성적으로 작용하여 너트와 플랜지 사이의 마찰력을 유지시킵니다. 캠 잠금 와셔, 웨지 락킹 워셔, 두 개의 와셔가 한 쌍을 이루며 안쪽 면은 캠, 경사면 구조로, 바깥쪽 면은 톱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진동이 발생하면 캠 구조가 오히려 잠금 효과를 증대시켜 강력하게 풀림을 방지합니다. 세트 스크류, 핀, 셋 스크류 워핀. 너트나 볼트가 풀리지 않도록 측면에 구멍을 뚫고 작은 나사나 핀을 박아 움직임을 봉쇄하는 방식입니다. 3. 화학적 풀림 방지, 케미컬 락킹.
나사선 사이에 특수 접착제나 실런트를 도포하여 물리적 접촉 외에 화학적 결합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나사 잠금제, 스레드라커, 록타이트, 원리, 액체 상태의 접착제를 볼트와 너트의 나사선에 도포한 후 체결합니다. 이 액체가 공기와의 접촉이 차단되면서 경화되어 단단한 플라스틱 막을 형성하고 볼트와 너트를 고정시켜줍니다. 특징, 나사선 사이에 미세한 틈새를 메워 밀봉 효과를 제공하며 진동에 의한 풀림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풍력 타워에서는 쉽게 풀리지 않도록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인 강도를 가진 제품이 사용됩니다. 기동 조립 이후 공정은 기둥, 타워 섹션, 조립이 완료되면 풍력 발전기의 나머지 핵심 부품인 너셀, 나셀과 로터 블레이드를 타워 최상단에 올리는 공정으로 이어집니다. 이후 전기 배선 작업과 최종 점검 및 시운전을 거쳐 발전을 시작합니다. 타워 조립 후의 주요 공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워 정렬 및 수평도 확인, 얼라이먼트 앰퍼샌드 레블링. 타워가 모두 세워진 후 가장 먼저 타워 최상단 플랜지의 정밀한 수평도, 레블링과 중심축 정렬, 얼라이먼트를 확인합니다. 필수 이유, 타워 위에 설치될 너셀, 나셀과 요 베어링은 발전기의 수명과 작동 효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타워 상단이 완벽하게 수평이 아니면 너셀이 기울어져 베어링과 기어박스에 불필요한 응력이 발생하고 진동이 심해집니다. 수정 작업, 정밀 측정 장비를 사용해 오차를 확인하고 만약 허용 오차를 초과할 경우 쉼 플레이트를 삽입하거나 과거에는 플랜지면을 그리딩 하여 수평도를 맞추는 작업이 고궁에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라인딩 없이 수평도를 조절하는 구조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2. 너셀, 나셀, 설치. 타워 최상단의 발전 시스템의 핵심인 너셀을 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설치합니다. 너셀의 역할, 너셀은 발전기, 기어박스, 허브를 제어하는 요 시스템 등 주요 부품이 포함된 거대한 함체입니다. 대형 발전기의 경우 100에서 500톤에 달합니다. 설치 및 체결. 크레인으로 너셀을 들어 올려 타워 최상단 플랜지 위에 정렬하고 요 베어링을 통해 볼트로 단단히 체결합니다. 3. 로터 블레이드, 설치, 허브 장착. 너셀이 설치된 후 발전기의 날개인 블레이드를 장착합니다. 허브 조립, 블레이드를 부착할 중심부인 허브를 너셀에 먼저 설치하거나 허브의 블레이드 한두 개를 미리 조립한 로터 어셈블리 형태로 인양합니다. 싱글 블레이드 리프트, 일반적으로 초대형 터빈의 경우 허브를 먼저 설치하고 블레이드를 한 장씩 별도로 인양하여 허브에 장착하고 볼트로 체결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최종 로터, 블레이드 3개가 모두 허브에 장착되어 거대한 로터가 완성됩니다. 4. 내부 전기, 기계 설치 및 케이블링. 터빈의 주요 부품이 외부에 설치되는 동안 타워 내부에서도 중요한 작업이 진행됩니다. 케이블 설치,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상 변전소로 보내기 위한 메인 전력 케이블을 너셀 내부에서 타워의 아래까지 연결합니다. 제어 시스템, 컨트롤 캐비닛, 변압기, 변환장치 등 발전 및 제어 장치를 타워 내부에 설치하고 연결합니다. 내부 부속품, 작업자가 너셀까지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승강기, 엘리베이터나 사다리, 레더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거나 설치합니다. 5. 최종 점검 및 시운전, 커미셔닝. 모든 부품의 설치와 연결이 완료되면 터빈을 가동하기 위한 최종 절차를 거칩니다. 품질 검사, 모든 볼트 체결부, 용접부, 전기 배선 연결 상태에 대한 최종 품질 및 안전 검사를 수행합니다. 기능 테스트, 요 시스템, 바람 방향으로 너셀을 돌리는 기능, 피치 시스템, 블레이드 각도를 조절하는 기능 등 모든 구동 장치의 작동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최초 시운전, 낮은 풍속에서 발전기를 돌려 발전량 및 진동, 소음 등을 측정하고 시스템을 미세 조정합니다. 이 시운전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터빈은 상업운전, 커머셜 오퍼레이션에 들어갈 준비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둥이 단순한 철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